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탓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무역 전쟁입니다. 과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뛰어넘어야 할 이유의 무역 장벽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대부터 시작한 인류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입니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학계와 기업의 몫입니다. 제발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정책이나 똑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술이 덜 깬 탓인지 탄소 중립이란 이유로 우리 산업계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탄소 중립 정책을 19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은 윤석열처럼 산업계의 부담이란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2021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를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산업 환경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당장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항상 눈앞에 과제가 급하기 때문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늦었지만 정말 잘했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탄소 중립을 준비해 온 이유는 탄소 중립으로 무역 장벽을 높일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대부분의 국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 늦어질수록 선진 기업들이 우릴 견제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역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 제품의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하겠죠. 이런 예측은 국제 경제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훤히 보이는 단순한 예상입니다. 한국은행의 예측 자료를 볼까요? 우리나라가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최소한 3.5에서 4.6%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2~3배 심각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린피스의 윤석열 정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기후위기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죠.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검사들이 국정을 마구 휘두르니 당연한 결과죠. 또 하나 같이 원전 마피아의 나팔수가 되어 오로지 원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급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0.5%로 낮췄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의 실체를 좀 더 적나라하게 볼까요? 윤석열은 선거 때부터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죠. 감사원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을 시도했죠. 그러나 2022년 10월 20일 뉴스타파는 월성 1호기의 수조에서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는 영상을 고발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월성 1호기의 심각한 안전 결합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폭로했죠. 정부와 여당, 원전 마피아들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도 원전 카르텔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오늘 나서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업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냉정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검사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